안녕하세요 여러분, 밀원판다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어김없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싶지만 현업과의 병행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밀엄의 산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밀엄 성충은 얼마의 기간 동안 살며 알을 몇 개 낳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농촌진흥청에 들어가 보시면 교본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본의 내용들이 쓸데없는 정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은 한 번쯤 훑어보시면 좋아요. 공부하지 마시고 꼭 훑어보세요. 흘러가는 흐름만. 실제 밀엄을 사육하시다 보면 그런 딱딱한 정보들이 막 살에 와닿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미세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눈이 양쪽이 1.8로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섬세하게 보려고 해도 밀엄의 알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만 아파요. 그래서 알이 없나? 하고 비벼보면 비빈 부분이 젖어요. 알이 터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보려고도 안 하고 비비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다고 믿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가요? 알을 받았는데 뭔가 까막눈이 된 것처럼 깜깜하지 않나요? 계란처럼, 아니 최소한 깨알만큼만 돼도 산란량이 바로 식별이 가능해서 풍년이면 기뻐하고 흉년이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해서 다음 산란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문제점은 결국 알에서 밀엄이 부화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적게는 3에서 4회, 많게는 7에서 8회 정도 문제가 있는 산란판에서 알을 추가적으로 받았을 테니까요. 알을 받았는데 부화하고 보니 평소 받았던 양의 반도 안 되는 양이 확인되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그 문제 있는 알판에서 받은 게 몇 개가 더 있다? 허탈하기까지 하죠.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한 거죠. 이런 결과물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솔직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알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응은 가능해요. 이제 그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알을 낳는 것은 결국은 성충입니다. 즉 성충만 관리를 잘하면 산란을 잘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성충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라는 건가? 아닙니다. 생사의 영역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습도 잘 맞춰주고 좋은 거 먹이고 해도 죽을 놈은 결국 죽습니다. 저희는 거짓말 안 하고 로얄 젤리도 먹여봤어요. 제가 너무 빙빙 돌린 것 같은데 바로 얘기할게요. 죽은 녀석들을 빨리 치우고 새로운 녀석들을 보충해 주는 것, 현재까지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말이 되게 쉽죠? 막상 해보시면 곤충의 미세한 영역이 또 한 번 나를 괴롭히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판 하나에 저희 기준으로 보통 성충 2에서 3,000마리가 들어가요. 이 중에서 죽은 성충 500마리를 걸러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번데기 선별 시즌2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어떤 건 500마리 죽고 어떤 건 100마리 죽고 했을 텐데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려다가 눈알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알을 받는 날 알을 받은 후에 성충을 한 곳에 싹 모아주세요. 그곳엔 죽은 놈과 산 놈이 함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산자와 죽은 자로 홍해와 같이 가를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계란판입니다. 계란판. 정말 밀엄농장 운영하면서 최애템이에요. 밀엄농장 하실 거면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계란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녀석들만 골라내고 나면 알판에 다시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알판 기준 300g씩 나눠집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주시면은 특별히 성충 몸에 내부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꾸준한 많은 양의 정기적 산란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은 알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노동력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니 본인에게 할당된 노동시간 및 강도에 따라 적절하게 타협하시면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판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알판에서 알을 수확하고 새로운 밀기울이 깔린 틀에 알판을 세팅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정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밀엄을 사육할 사육통의 크기와 알판의 크기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에 있어 엄청 중요해요. 리빙박스로 조금 하다가 다른 거 써야지.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돈 낭비고 나중에 시스템 꼬입니다.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일주일에 알을 2번 받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알을 받다 보면 언젠가는 알에서 부화를 해서 성장을 거쳐 수확을 한 뒤 사육통 회수, 그리고 그곳에 다시 알을 받고,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육통이나 알판 규격이 제각각이면 이때 많이 틀어져서 일이 늘어나요. 옮겨 담아야 하는 그런 일이요. 잘 옮겨지지도 않아요.
바닥에 알이 눌러붙어서 괜히 건드리면 터지고,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이런 사육 장비들은 통일하여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사육 장비인 사육통에 다른 모든 사육 장비들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사육통을 거치할 선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달성화학 또는 달성플라스틱입니다. 같은 데예요. 근데 이름이 두 개더라고요. 위치는 남양주 별내에 위치해 있고요. 직접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화물도 돼요. 물론 배송비는 별도겠죠.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거저리 사육상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15리터랑 22리터가 있어요. 15리터는 미럼을 사육하기 좋고요. 22리터는 높이가 좀 있어서 슈퍼미럼을 사육하기 좋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 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한 번 살 때 100개씩 사는데 제 기준 3,800원이었어요. 부가세는 별도고요.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 싼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매출이 거의 없을 테니까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그냥 싸게 사시는 게 좋은데, 나중에 매출 많이 오르시면 꼭 부가세 내시고 매입자료 만드세요. 안 그럼 앞으로 벌어도 뒤로 까집니다. 며칠 전 회계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상담을 좀 했는데 마진이 좋아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금. 세금. 이렇게 사육통을 정하셨으면 이제 알판을 정하셔야 하는데, 이게 조금 난감합니다. 파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 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요. 좋은 얘기는 아닐 테니까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금 무시성 발언을 하자면 플라스틱에 꼴랑 망 하나 붙은 게 엄청 비쌉니다. 저도 처음엔 여기서 샀어요. 15,000원에. 근데 이 알판이 달성화학 거랑은 호환이 안 돼요. 결국은 이 알판을 쓰려면 거기서 파는 사육통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비싸요. 한두 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부담이 엄청 되죠. 그래서 나중엔 중국 직수입도 하고 했지만 의미 없습니다. 관세 붙고 배송비 붙고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재는 제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지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쉽고 싸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알판 하나 제작에 약 15분 걸리고 제작비는 개당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알판을 제작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하나 남겨드릴 건데, 일단 거기에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틀이 되는 판은 온라인에 묵판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것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채망 구멍의 크기는 10메시가 적당합니다. 선 굵기 0.4mm, 구멍 크기 2.14mm, 재질은 꼭 스텐으로 하세요. 이거 고급 정보니까 꼭 메모하세요. 곤충 농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똥을 턴다든지 알을 받는다든지 선별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꼭 필요한 채망 구멍 사이즈가 5개에서 6개 정도 있어요. 저희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실제 사용하는 데 쓴 돈보다 사이즈 찾느라 버린 돈이 더 많은 듯 해요. 지금도 그때 선택 실패한 채망이 돌아다닙니다. 채망이 생각보다 비싸요. 앞으로 이 고급 정보를 영상 하나하나에 잘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사육통과 알판을 결정하신 후에 진정 알받기가 시작됩니다. 알 한번 받기 참 힘들죠. 하지만 시작이 튼튼하면 멀리 잘 굴러갑니다. 저희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은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 제가 꽉 틀어 막아 드릴게요. 먼저 산란을 마친 판에서 알을 수확해야겠죠. 참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끝이에요. 알이 안 보인다고 뒤적거리거나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알이 터질 수 있습니다. 속에 알이 반드시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육통에 밀기울을 깔아줍니다. 이때 밀기울은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밀업 농장의 숙명적인 숙적, 화랑공 나방을 억제하기 위한 단계니까 꼭 밀기울 양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약간 부족한 듯이. 이 나방색 에서 전쟁에 이기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저희 기준으로 밀기울은 약 400에서 450g 정도입니다. 이 밀기울은 최대한 평평하게 깔아주신 뒤 그 위에 알판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알판이 살짝 떠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밀기울 한 줌 내지 2줌 정도를 뿌려주시면 성충들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메꿔집니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해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엔 성충의 양을 얼마나 가져가고 유지해야 할지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처음 시작한 6만 마리를 모두 성충으로 만드실 텐데 후속 조치가 없으면 결국 알판의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은 추후 영상들로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지만 이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시려 하면 안 돼요. 즉 주문 들어오는 거 봐서 성충량을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문하는 대상은 당장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키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알을 받아서 판매하기까지는 빨라야 3개월입니다. 구조상 절대 수요에 맞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럼 잘 팔리던 상품을 품절을 걸고 발 동동 구르면서 미러미 크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저희의 과거처럼 됩니다. 판매는 맥이 끊기면 안 돼요.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여러분도 많은 고찰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